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아침에 나온 어제부터 지난 주말에 나왔던 여러 뉴스들은 상당히 좀 자극적이죠.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문의 헤드라인만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영웅을 죽였다. 이란 충격과 분노. 그런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란 악의 종말의 시작, 보복태세. 미국은 52곳에 타깃을 설정했다. 병력을 증파했다. 이란이 악의 종말의 시작, 악의 종말의 시작, 보복태세를 갖췄다. 겁나죠? 이라크 의회가 미군 철수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 이상 주둔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까 그거 미국이 우리의 영웅을 죽였다. 이란 충격과 분노. 전쟁의 위기 높아지는 중동, 이란 장혹한 응징에 트럼프 이란 52곳을 타격할 것이다. 이란이 잔혹한 응징을 얘기했고, 잔혹한 응징,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52곳을 타격할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지난번에 타격을 해가지고 아주, 매우 성공적인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란의 52곳을 정밀 타격할 것이다. 요즘 나오는 게 이제 핀셋 타격이죠. 핀셋 타격. 핀셋 타격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전운이 높아지고 있고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갈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상황인데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좀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미국과 이란 간의 싸움은 지난번에 사우디 정유시설을 타격했을 때 그때도 상당히 전운이 높아지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 것인가. 이번에도 지난번에 사우디 정유소가 사우디 타격을 당했죠. 이런 미사일도 쏘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일시적으로 좀 전운이 돌았지만 결과적으로 큰 거 없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럴 것인가? 노워 온 이란, 미국 솔레이마니 암살, 국제법 위반 논란이다. 지금 중동 전운 고조, 이란 장혹한 응징, 트럼프 이란 52곳 타격, 정밀 타격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국제뉴스의 헤드라인이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이제 이란과 미국의 긴장 고조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딱 두 가지죠? 딱 두 가지. 유가하고. 유가의 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거예요. 근데, 글쎄, 가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유가가 하루 정도 올라가고 마무리돼 버렸는데, 과연 유가가 이번에 또 올라갈 것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파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건 한번 좀 지켜보자고요. 유가의 상승을 인한 여러 경제적 파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보자. 정말 유가가 오를 것인가. 요즘 유가가 너무 안정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유가가 오를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보자. 단기적으로 일단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그렇게 보면서 오늘 방송 진행 사항은 먼저 이제 유가가 들썩거릴 수 있으니까 한국조선해양을 먼저 보고요. 두 번째는 센트럴 모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 센트럴 모텍이 그 신규 종목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쪽이고, 또 최근에 이제 경향이 자율주행차, 전기차, 경량차 이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인 센트럴 모텍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시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13일부터 시작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관련 종목인 ABL 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 정도를 일단 먼저 쭉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컴팩트하게 갈 것 같다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은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구간이죠. 지우고 다시 본다면 주가가 9만원대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지만 9만원대에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왔는데, 아주 중요한 라인까지 다시 와가지고 요 라인이죠. 12만원대를 돌파해서 지금 13만원대를 막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찰나고, 이란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금요일날 벌써 주가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유가가 뭐 들썩거리기 전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나오는 듯한 거래량도 많이 증가했죠. 이런 상황이고, 한국조선해양, 다음에 센트럴 모텍은 최근에 꽤 관심이 가는 종목이죠. 신규 상장 종목인데, 상장 시에 점상한가 2번을 가고, 그 이후에 약 한 달가량 이렇게 조정을 거친 다음에 올해 들어가지고, 새해 들어가지고 이틀 동안 급등이 나고, 주말에는 이제 상한가에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가는 종목이고, 차트 모양도 그렇죠.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모양 보면은 이제 1년 전에 요건 상장이 된 건데, 상장 이후에 주가 35,000원까지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바닥을 잘 다졌고, 또 이제 1년 만에 나오는 여러가지 매물들, 그 매물들을 소화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장기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 장기 라인이 이제 240일 라인은 돌파를 했고, 240일을 돌파하고 200일 라인을 돌파했다가 약간 주춤거리는 정도인데 거래량도 좀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주목받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래서 요 ABL 바이오 바닥에부터 이제 거래 만들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또 차트와 또 수급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국조선해양인데, 한국조선해양이 요거 조금 먼저 이쪽 좀 보고 갈게요. 자,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또 나왔어. 한국조선해양. 네. 한국조선해양은 뭐 다 아시는 바처럼 배 만드는 회사예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이 이제 지주사하고 사업회사로 이제 분리된 작년도에 그런 기업인데, 상선 비중이 매우 높다. 플랜트하고 엔진하고 정유, 전기전자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현대 삼호중공업, 현대 미포조선, 현대 힘스, 코마스, 현대 ENT 같은 이제 여러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해양 플랜트 부분이 매우 부진했고, 그렇지만 그 수주가 증가하면서 조선 쪽은, 그러니까 신조선 쪽은 건조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린 에너지 등의 그 성장 등이 나타나고 있다. 수주량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LNG 시장의 성장, IMO 환경 규제에 따른 LNG 추진선 수주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이 전망된다.
이 조선 쪽에서도 새로운 산업이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 친환경 산업이다. 그래서 LNG 산업이고 IMO의 그 환경 규제의 영향으로 LNG선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그 어떤 신조선에서 변화가 생기고 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14조 정도고 영업이익은 겨우 1,600억 정도, 많지 않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600억 정도. 자산이 약 24조에 이르는데 시가총액은 9조 1,600억 정도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는 꽤 높은 회사인데 최근에 영업 상황이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저평가받고 있다는 얘기. 시가총액이 9조에 불과한, 자산보다 훨씬 못한, 자산의 약 3분의 1이죠. 3분의 1. 자산의 한 3분의 1 정도의 그 평가를 받고 있고, 물론 이제 부채를 빼고 나면은 13조 정도가 이제 순자산이죠. 순자산이 약 13조고 시가총액은 9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란과 그 미국의 그 전쟁 분위기, 전운 고조 때문에 유가가 이제 지난 주말에 처음 상승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3.1% 상승했다는 건데 63.05달러. 이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은 한국조선해양이 많이 관심을 받을 것이고, 유가가 급등하지 않으면은 한국조선해양이 그리 관심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란의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그 솔레이마니 쿠르두스군 혁명수비대 정예군인데, 미국의 정밀 타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을 했다. 그래서 이란은 이제 대대적인 보복을 다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란은 미국의 강력한 응징을 천명했고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친이란 민병대 카티브 헤즈볼라가 곧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바논의 알마야딘 방송은 이라크의 군경 형제들은 5일 오후 5시, 그러니까 오늘이 6일이니까 이제 거의 비슷하죠.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11시입니다. 11시부터 어젯밤 11시 미군 기지에서 1000k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격화돼 가지고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는 경우에 조선주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제 요런 이제 어떤 이제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외에도 이제 그 펀더멘탈적인 추세적인 얘기가 이런 겁니다. LNG선의 발주 모멘텀. 올해 2020년 LNG선은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 발주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지난 7월 달에 총 20개였던 에카 프로젝트가 작년 작년 10월 말 현재 아틱 3개 프로젝트가 추가되면서 22개로 증가했다. 주요 프로젝트에 약 90척의 발주가 예상된다. 90척. 배가 90척이면 상당히 많은 거죠. 90척. 그래서 LNG선 모멘텀이 지금 가장 큰데, LNG선은 이제 한국이 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LNG 선박 발주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만 중국의 PNG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의미하죠. 중국의 PNG, 중국이 러시아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입하는 거. PNG 수입이 늘어도 LNG 수입은 연간 10% 이상 증가 예상한다. LNG하고 PNG는 이제 LNG는 액화 천연가스고, 그러니까 가스를 액화시켜가지고 배로 운반하는 거고, PNG는 이제 파이프라인이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니까 그냥 꽂아놓고 바로 이제 보낼 수 있는 거죠. PNG는 가스 상태로 그냥 이렇게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입하는 거고, LNG는 일단 액화시켰다가 다시 기화시키는 이런 거고요. 또 독일이나 유럽의 PNG가 확대가 있다 하더라도 LNG 시장은 별 영향 없을 것이다. 카타르 프로젝트가 다소 지연되고는 있지만 카타르가 약 100척의 LNG선을 발주할 거다 그래요. 카타르가 하고 있지만 액화 설비 증설을 미루기 힘든 상황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 LNG선이 지금 가장 비싼 거고, 대한민국이 LNG 쪽에서는 아주 그 경쟁력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거의 LNG선을 못 만들고 있고, 한 2년 전에 이제 중국이 LNG선을 만들었는데, 이게 배가 가다가 멈췄다 그래요. 그래서 LNG를 운반하는 선, 또
IMO 규제에 따라서 LNG의 추진선, 이 두 가지가 LNG를 운반하는 것도 있고 LNG를 추진하는, LNG를 이제 연료로 쓰는 거, 이제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모멘텀. 그 외에도 이제 탱크하고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 탱크의 경우에는 이제 탱크는 IMO가 이제 국제 해사기구라 그러죠. 해사기구. 영어로 하면은 인터내셔널 마리타임 오니제이션, 국제 해사기구. 국제 해사기구가 황산화물 배출 규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더 이제 2020년부터 까다롭게 진행이 돼요.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유 운반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동량이 약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탱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탱커선, 큰 탱크에 들어가는 거예요. 탱크는 주로 화학물질의 운반, 이런 게 이제 탱크로 운반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도 요게 이제 아주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또 요게 또 한국의 전공 분야인데, 노후가 많이 돼가지고, 선대 교체, 그러니까 선대 전체를 교체하는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2022년부터 공급 부족이 예상돼서 좀 미리 선발주 되는 그런 것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올해 선박 발주가 약 3,900만 CGT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게 내년이 아니라 올해입니다. 올해. 자, 올해 입찰 예정인 해양 프로젝트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선박 발주는 약 3,900만 CGT 정도. 작년보다 훨씬 많죠. 여기에 해양 프로젝트도 그렇고, 또 경쟁사의 실적 부진이다라는 얘기는 뭐 중국의 얘기합니다.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경쟁사, 이런 경쟁사의 실적 부진 때문에 그쪽이 좀 실적이 부진하니까 그쪽으로 발주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좀 불투명한 조선 시황이었는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서 조선의 발주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한번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말씀드렸던 한국조선해양하고 본가 프로젝트 관련한 삼성중공업, 또 PC선이 강한 그 현대미포조선, PC선은 이제 화학선, 탱커선, 이런 게 이제 현대미포조선이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한번 기대해 보자 하는 거고. 참고로 이제 천연가스는 이제 그러니까 내추럴 가스가 천연가스예요. 그래서 이 LNG는 액화가스, 그러니까 LNG는 액화가스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천연가스를 162도, 마이너스 162도 상태까지 내려가가지고 요걸 약 600배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액화를 시켜가지고 액화 상태에서 정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순수 메탄이 주로 있는 그런 이제 상태로 만들어서 운반을 하죠. LNG. 이건 액화시킵니다. 그러니까 162도 마이너스로 만드는 기술과 요걸 갖다가 또 이제 배에다 담아가지고 가는 거, 그리고 요걸 다시 이제 기화시키는 거, 다시 이제 가스로 만드는 이 여러 가지가 이 기술 요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이런 이제 후진국의 참여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NG 같은 경우에는 요거 그냥 내추럴 가스를 약 200배에서 250배 정도 압축하는 거고, 그러니까 왜 LNG 같은 경우는 약 600배로 압축하는 거고, CNG 같은 경우에는 약 200배 정도. 그리고 이제 PNG는 뭐 파이프라인 얘기죠. 파이프 내추럴 가스고, 파이프로 그냥 공급하는 가스를 이제 PNG다 그런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 조선해양 차트 다시 보게 되면은, 차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저점 라인인 10만원대 밑에까지 찍었는데, 2018년도 초에 10만원대 밑에 한번 갔었고, 또 2018년도 8월 달에 또 이제 그 10만원 밑에까지 갔었고, 그리고 올해 또 8월 달에 10만원 밑에 갔었고, 이게 세 번의 저점을 완성하고, 3중 바닥 얘기죠. 3중 바닥 기술적으로. 이 3중 바닥을 형성하고, 지금 이제 13만원대에 있는데, 이게 가장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의 집중 매물대예요. 바닥권 집중 매물대.
이 바닥권의 집중 매물대가 15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대를 돌파하면은 바닥권 탈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 15만원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는 탄력을 받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탄력 있는 모습은 아닌데, 다만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가 쭉 증가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 거래량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오랜만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423억. 꽤 거래가 많이 증가했고, 차트 모양이 길게 봤을 때는 완전 바닥인데 짧게 보니까 차분하게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죠. 한번 돌파 시도를 했고, 여기에 이제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밀렸다가 다시 한번 요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만 1,000원대의 최고가를 막 돌파하는 모습이다 하는 건데, 우리가 이 그 직전 고점의 돌파, 제시 리브모어의 말처럼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저항을 돌파할 때 베팅을 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항을 돌파할 때 베팅을 한다.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에서 한국조선해양은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모멘텀, 그로 인한 유가의 상승이 제대로만 붙어준다면 한번 급등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기 바라고, 이번에 만약 급등이 나온다면 한국조선해양은 한번 크게 시세 줄 때 또 수익을 한번 챙기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이제 LNG선의 흐름들, LNG 선박들의 수주 이런 것들의 모습들, 또 뭐 컨테이너선, 또 탱커선, 올해하고 내년도에 거기다 이제 해양 플랜트까지 해서 그런 이제 모멘텀이 계속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투자 방향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그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을 때니까, 과연 오늘 성공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가를 좀 체크하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는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작년 12월 달부터 쭉 매수가 들어왔고, 여기에 이제 기관이 일부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이 이제 굉장히 민감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인데, 요 민감한 날에 기관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가 들어온다면, 요거는 이제 이제 돌파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돌파 모멘텀. 그리고 이제 오늘 장중에 국제 유가의 유가 선물의 움직임도 봐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서 대응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어제까지 그 열심히 그 올랐던, 관심을 받았던 센트럴 모텍인데, 자, 센트럴 모텍. 자, 센트럴 모텍은 또 어떤 기업인가 하는 거, 요것도 잘 봐야죠. 센트럴 모텍은 어떤 기업이고, 어떤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고, 왜 올라가는가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 센트럴 모텍. 센트럴 모텍은 자동차 부품주예요.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센트럴 모텍. 차트 모양이 그 신규 상장해가지고 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전형적인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죠. 또 신규 상장되어가지고 처음에 올라올 때 7,500원에 시작돼가지고 그날 상한가, 그 다음날 이틀간의 상한가 3번 간 종목이죠. 최근 상장시켜가지고 바이오가 아닌데 비바이오 종목에서 이런 3번의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까지 또 올라가는 7,000원에 상장돼서 22,000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종목은 아주 드뭅니다. 상당히 드물죠. 바이오가 아닌 비바이오 종목이 상장돼가지고 7,500원에 상장돼서 첫 거래를 시작해가지고 한방에 2만원대를 넘어가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단기 많이 상승해서 매물 나와가지고 12월 한 달 동안 주가 쭉 조정을 받고 새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기세등등하게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아주 드물어요. 더군다나 지금 신고가까지 가고 있습니다. 신고가까지. 굉장히 드문 이제 상황인데, 그래서 수급을 한번 보니까 수급이 이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또 외국인의 비중은 거의 없는, 외국인들은 별로 아직까지 관심이 없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죠. 어떤 종목이기에 그럴까? 센트럴 모텍. 한번 보자 이거죠. 94년도에 설립한 울산에 본사가 있는 자동차 부품주다. 핵심 부품인 구동형가 변속기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회사다. 크게 봤을 때 사업 영역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정밀 가공업이다. 알루미늄 단조다. 볼스크류, 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고, 대표 제품은 볼스크류하고 알루미늄 컨트롤 암,
로프트 샤프트, 이너레이스 같은 이제 그런 쪽이다 하는 거죠. 정밀 가공품. 자동차 부품주이긴 하지만 일부 변속기 부품을 제외하고는 미래 패러다임과 관련되어 있다. 성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두루 갖춘 기업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알루미늄 컨트롤암은 기존의 철로 만든 제품에 비해서 강도가 좋고 강도가 높다는 얘기죠. 무게는 가볍다. 그렇다면은 강도가 높고 무게가 가벼운 것이 미래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걸 갖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뭐 미래 자동차라는 게 전기차는 엔진 구동력이 낮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안전성은 물론 있어야 되겠죠. 안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다. 알루미늄 컨트롤암을 100% 독점 공급 중이다는 거죠. GM과 BMW에도 공급을 확대 중이다. 알루미늄 암이, 컨트롤암이 지금 이제 테슬라, 그래서 이제 요 종목은 테슬라가 주가가 급등하거나 뭐 테슬라 모멘텀이 생길 때마다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번에는 중국의 그 테슬라 공장이 제품을 드디어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급등하고 이런 모습 보인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나온 게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가 많이 나옵니다. 전기차 특히 제가 이제 일전에 현대차의 전기차를 한번 타봤어요. 현대차의 전기차 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소리가 없고 이거 이제 겨울이니까 히팅이 나오잖아요. 히팅을 이제 전기로 하니까 전기가 좀 많이 든다. 근데 전기차니까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이 충전에 돈도 별로 안 들어가는 거니와 일부 구간에서는 이제 전기차들은 그 고속도로 통행료를 좀 무료로 가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상당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차량이 대세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겠냐. 차량 경량화, 여기 차량 경량화의 핵심적인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컨트롤암도 그렇지만 그동안에 독일 부품업체가 독점하던 볼스크류, 요것을 이제 국산화했다라는, 상당히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죠. 볼스크류를 국산화해서 현대 트랜시스에 납품을 하고 있다. 양산에 돌입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12월 30일 날 상해 공장 기가팩토리 3에서 생산한 보급형 전기차 모델 3를 처음으로 고객들에게 인도했다. 요것이 또 이제 모멘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자, 어쨌든 센트럴 모텍은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 주가는 쭉 올랐다가 횡보하다 다시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이틀 동안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정도, 요건 이제 당장 오늘 매수할 정도는 아니고, 아까 뭐 이제 그 한국조선해양은 오늘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이제 그 모멘텀이 있는 거죠. 모멘텀이 있고 장기로 봤을 때 좋은데, 센트럴 모텍은 오늘 당장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틀 동안 급등 나왔는데 이거 뭐 따라가기는 좀 그래요. 그리고 현재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만약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에 매물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기관과 외국인이 매물 얼마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급등하는 경우에 매물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다행인 것은 상장 첫날인 11월 25일 날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물 많이 나왔습니다. 20만 주 나왔고 70만 주 매물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의 대량 매물은 많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요즘은 또 이제 공매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신규 종목이 공매도야 뭐 많이 나오겠습니까만은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공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관점에서 센트럴 모텍은 좀 조심은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미래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언제든지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인드는 필요한 거라는 얘기죠.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테슬라 관련 기업이다. 테슬라에 정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가지고 요거는 좀 조정받을 때 매수해내야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에 납품이 되는 센트럴 모텍 관심 가지고 지켜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예요. ABL 바이오. ABL 바이오 지난 우리 바이오 종목군들. 자, 바이오 종목군들.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BL 바이오. ABL 바이오 하면 이제 이중항체라고 보면 되죠. 이중항체. 예. 자, ABL 바이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쭉 올라오면서 한 번 눌림목, 21선 한 번 눌림목 만들고 올라오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강력히 올라가는 급등 종목의 모양을 보게 되면은 바닥을 잘 다집니다. 3중 바닥이든 2중 바닥이든 뭐든 바닥을 잘 다지고 최초로 저항 라인인 21선을 돌파해요. 돌파했다가 20일에 한번 눌림목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인 장기 라인 240일 라인을 힘차게 돌파를 합니다. 이 돌파할 때 돌파의 각도를 잘 봐야 되죠. 돌파의 각도가 이렇게 강하면 처음에는 느슨하고, 그러니까 3중 바닥을 갖추고 느슨하게 올라갔다가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이제 21선에서 강력한 에너지로, 각도가 아주 세죠. 각도가 강하죠. 각도가 강한데 결국 이제 저항 라인에 부닥치죠. 그래서 저항 라인에서의 매물을 소화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매물을 소화하고 지지를 받으면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ABL 바이오는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수급 쪽으로 보시면은 수급 쪽으로는 매물을 좀 많이 털었다라고 봐야 돼요. ABL 바이오. 왜냐면은 이제 기관들의 1년 매물, 상장 이후에 1년 매물들을 지난 12월 19일 날 50만 주, 20만, 그 이후에 50만 주, 20만 주, 10만 주, 6만 주, 또 어제 이제 지난 주말에 첫날과 둘째 날 1월 2일과 1월 3일 날 10만 주, 6만 주 해가지고 기관 매물 많이 털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비중을 현재 4%까지 늘렸어요. 그 전에는 한 2% 정도였는데, 12월 초만 하더니 2%였는데, 현재 4%까지 늘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비중을 조금 늘리고 있는 종목이다. 최근에 조금 줄이는 듯한 모습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인데, 이중항체이면서, 이중항체이면서 뭔가 이제 미래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꽤 안정적인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대북주 좀 이따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흐름들이 뭔가 ABL 바이오 단기적으로 다음 주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니까 꽤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이제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BL 바이오의 내용을 좀 보면은 ABL 바이오 내용도 좀 봐야겠죠.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ABL 바이오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ABL 바이오가 뭐 하는 회사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종목을 볼 때 종목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ABL 바이오는 신기술 이중항체가 핵심이에요. 이중항체다. 그냥 이중항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원이 있고 항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항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뭐, 무슨 뭐, 좀 어디가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 맞잖아요. 항생제 맞는데, 바이오에서는 항생제가 아니라 이제 항체라 그러죠. 바이오. 항체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일종의 그냥 화학 약에서는 이게 이제 일종의 항생제 생각하면 돼요. 항생제. 근데 그게 이중항체다. 항체가 두 가지다는 얘기입니다. 항체가 두 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항체가 두 가지다. 그래서 2024년에 탑 10 의약품 중 5개가 항체 의약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항체라는 얘기는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세포 자체를 우리가 항생제 맞듯이 세포 자체를 항생제 세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생제 세포. 그게 항체다 생각하면 됩니다. 요런 항체를 직접 투입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항원, 그러니까 병원균을 죽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이게 그 말이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말이 어렵잖아요. 바이오 쪽은. 그러니까 이 항생제가 들어가 가지고 직접적으로 병균을 죽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암이 뭐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암이라는 세포 덩어리가 됐던 불량 세포 덩어리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직접 들어가서 공격해가지고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이중항체는 항체의 효능을 개선시킨 차세대 항체 치료제로 현재 세계 제품화된 게 3개밖에 없다. 제품화된 게 굉장히 앞으로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설명을 제가 한번 지난번에 드린 것 같아요. 이중항체는 여러 개의 표적을 목표로 하는 항체 의약품이고 지금까지 3가지 리모밥하고 블린사이토하고 이게 뭐 급성 백혈병 치료제, 그다음에 악성 복수 치료제, 그다음에 이제 17년에 헤밀리브라 A형 혈병 치료제 이런 거 3개 정도만 승인이 나가지고 지금 시판이 되고 있다. 현재 약 100여 개 정도의 이중 표적 항체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고, 그 중에서 30개 정도가 이중 표적 항체 후보 물질 임상 단계에서 연구 중이다. 상당히 성장성이 기대된다, 그죠? 그래서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뭐 면역 감문 억제제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경우는 치료율이 낮은데, 요걸 이제 병용 투자에 투입했을 때, 병용 투입했을 때는 효능이 커진다는 얘기죠. 병용 투입했을 때. 그래서 이중항체 선두주자는 우리나라에서 한미약품 종근당 ABL-바이오, 이게 영어로 쓰면 ABL입니다. 영어로 ABL이고 한글로 쓰면 아까 AEBL이죠. AEBL. 그다음에 파맵신, 또 잘 아시는 종목이죠. 파맵신, 앱클론, 그다음에 Y바이오로직스 이런 제품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ABL-바이오의 이중항체는 4-1BB라는 거예요. 4-1BB 이중항체인데, 암세포와 T세포를 동시에 타겟으로 하는 T셀 인게이저, 참여자죠. 암세포와 T세포에 동시에 참여하는, 인게이저하는 그런 이제 4-1BB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을 6개를 보유하고 있다. 6개. 그래서 이 6개 보유한 것이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뭔가 계약권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식이냐, 이중항체니까 두 군데 다 동시에 투입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를 없애기도 하고 또 T세포를 활성화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없애는 거니까 제거하는 거니까 굉장히 그 효력이 높다, 효과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BMS의 우레룸부 뭐 이런 게 있는데, 단독 항체는 치료에 그 효과가 낮고 간 독성이 또 생기더라 하는 건데, ABL-바이오 제품은 그게 아니라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공격해가지고 암에 대한 독성도 간에 대한 독성도 없더라는 얘기죠. ABL-바이오는 암세포만 공격하기 때문에 강한 항암 효과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정상 조직과 암 조직이 있는데, 정상 조직은 활성화되지 않는다. 정상 조직에서는 아무 활성화가 없고 T세포를 그냥 놔둬버리는데, 암세포 조직에 가면은 이제 T세포를 활성화해가지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양쪽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없애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항체의 항암 효과를 갖다가 나타내는 차트예요. 이게 이렇게 다른 거 단독 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그 항암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이다. 또 간 독성도 없더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요 이중항체 ABL의 이중항체가 고가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암젠이 다른 회사하고 이중항체 그 ABL-바이오와 비슷한 이중항체를 계약금 $5,000만, 약 500억 정도의 계약금을 주고 총 $5억 4,700만, 그러니까 총 한 6천억 정도에 도입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ABL-바이오도 비슷하기 때문에 암젠 말고 다른 회사에도 도입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ABL의 T셀 인게이저는 동아 ST, 유한양행, 중국의 아이맵 이런 회사에도 이미 수출 라이센스 아웃 된 바가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너무 길죠, 시간이.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그 외에 이제 파킨슨병 후보 물질인 ABL301이 있다. 이 파킨슨병. 그래서, 파킨슨병은 이제 그 뇌 속에 원인이 되는 물질, 시누클리인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을 뇌세포에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뇌세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한편, 파킨슨병의 원인이 된 시누클린을 뇌세포에 통과하지 못하게 한편, BBB 셔틀, 그러니까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거죠. 뇌세포는 굉장히 강해가지고 BBB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갖다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두 가지의 효과가 있는 게 ABL301이다. 그래서 BBB를 통과해가지고 뇌척수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그런 이제 기술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ABL301에 높은 관심을 가진 파킨슨병 관련해서 이것이 또 이번에 수출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ABL 바이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 관심 종목은 첫 번째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한 유가의 급등과 조선주의 대박 가능성,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지난 주말까지도 강했던 센트럴 모텔. 요거는 이제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좀 조정받을 때 관심을 가지고 매수하자는 거고, 또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비단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ABL 바이오, 다른 이제 바이오 종목도 여전히 관심권이 된다. ABL 바이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제 이중항체 종목도 좋고 바이오 종목도 좋고 모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북재료주는 지금 미국과 이란,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에 정밀 타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란의 2인자라 그러죠.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제거했어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북한에 어떤 이제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란의 군부 실세이면서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거센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시켰다 한 건데, 이로 인해서 이제 이란과 미국과의 갈등이 높아지는데, 일단 말이죠. 북한의 실세들, 김정은을 포함해서 실세들이 굉장히 좀 약간의 공포감을 느끼겠죠. 공포감. 자, 미국의 이번에 미국이 사용한 무기가 드론을 갖다가 활용한 거라죠. 드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북한의 이제 군부 실세도 좋고 김정은도 좋고, 만약 미국과의 전쟁을 시작한다면은 정밀 타깃이 돼서 북한 내 여러 실력자들을 핀셋 공략 제거시킬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북한한테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는 실질적인 어떤 힘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런 거예요. 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북한이 더 반발할 수 있겠지만,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뭐가 한 건 아니죠.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이 굉장히 우호적이죠.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부드럽죠.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직접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이란하고 좀 북한하고 사이가 가까우니까 자신의 우방국인 이란의 군부 시설을 공격했다 하는 것 때문에 좀 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반발할 수는 없겠죠. 한편은 오히려 북한한테 협상장에 나오도록 독려하는 어떤 강한 압박이 될 수 있어요. 강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신무기가 북한의 주요 인물들을 암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핀셋 공격의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있지만 북한은 위기 구조보다는 자제한다. 자제한다. 그래서 지난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이번에
평양에서 이제 이제 골기대 했다 그래요. 골기대 가지고 반미 의식을 고취시키고 뭐 이런 데 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란 사태 이후로도 특별하게 나온 공식적인 얘기가 없고, 또 김정은의 신년사도 없었잖아요. 신년사도 없었고, 그냥 전원회의의 결의만 있었죠. 결의 과업. 전원회의에서의 이제 김정은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그거만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없다. 얘기는 어찌 보면은 대미 유화 제스처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별로 안 좋은데, 아마도 탄핵이 완료되면, 트럼프의 탄핵이 완료되면은 본격적으로 미국 간의 접촉이 시작되지 않겠냐. 미국 접촉이 시작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뭐 이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뭐 내려가거나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악재보다는 호재스럽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정밀 타격해서 군부 실질적인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인기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요. 이 사람을 갖다가 제거한 것은 어떤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실질적인 군사적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 갖다가 좀 촉진시키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봐보자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대북주에는 뭐 악재보다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에서는 이번에 이제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 특히 셀트리온이 현재는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라는 거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가 있고, 그랜드 볼륨에서 발표한 그 기업이 37개인데, 그 중에서 일본의 다케다와 아시아에서는 세 곳이라 그래요.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이 그랜드 볼륨에서 발표를 한다는 거죠. 일본의 다케다, 유명한 회사죠. 바이오 쪽에 유명한 대표적인 기업이 다케다인데, 이 다케다하고, 삼성바이오가 셀트리온이, 일단 JP모건 그랜드 볼륨에서 발표한다. 그래서 한국의 바이오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즉,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할 기업이고, 글로벌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쭉 제가 종목들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새 반도체는 5G가 이끌 것이다. 요 내용도 제가 쭉 좀 말씀드렸던, 쭉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그런 종목들의 저점 매수, 쭉 진행하면 되겠다.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올라갔다가 이제 눌림목 받을 때, 새해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 또 뭐, 모바일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폴더폰, 꼭 폴더폰이 많이 팔리지 않겠지만, 5G 폰은 많이 팔릴 거란 말이죠. 그로 인한 반도체 수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투자 나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세 가지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당장 뭐 오늘 올라가거나, 또 뭐 한 달 있다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올라가거나, 가리지 말고, 한국조선해양을 말씀드렸고, 센트럴모텍. 좀 길게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이 좋다는 얘기죠. 센트럴모텍.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있는 ABL바이오. 다음 주에 모멘텀 있는 ABL바이오. 이렇게 이제 세 개 보면서, 요런 종목들을 하나의 대표 종목으로 보면서 관련주들을 쭉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대응하시면 되겠다. 제가 뭐 시황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또 종목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시황보다 종목 타깃, 그러니까 핀셋 타격을 한번 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아침 방송도 제가 주로 종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오늘 저녁 9시에 또 여러분과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